네, 월요일 사건 파일 시간입니다. 배상은 프로파일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 종일 이슈가 됐던 게 아마 조금 전에도 제가 실검 1위를 확인한 것 같은데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씨 매니저한테 사기를 당했다. 이 내용 보셨습니까? 예, 어떠셨어요? 글쎄요. 두 번째잖아요, 벌써. 제가 기억이 맞다면 한 달 전에 네. 그 두 분을 같이 봤거든요. 무슨 방송국에서. 아, 두 분이라면 유진박 씨하고. 그렇습니까? 그분 같은데. 매니저일 수도 있는 그분. 예. 그러겠죠. 뭐. 상당히 좀 의아했었어요. 근데 뭐 딱 그렇게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네. 그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사실 이런 종류의 가까운 사람한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반복해서 당합니다. 그래요? 보통 그런 걸 미로, 사기의 미로라고 하는데 그게 빠져서 외부적으로 자극이 없이는 사실은 혼자 힘으로 벗어나기 힘듭니다. 사기라는 것은 특히 가까운 사람에 의한 부분은 신뢰 사기 같은 경우는 그 생각이 오늘 하루 종일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가까운 사람한테 사기를 한번 당한 사람은 다른 B라는 사람한테 C라는 사람한테 계속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A라는 데 당하면 네. 답이 A 여집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A 여집합은 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다른 어떤 D나 F가 답이죠. 근데 A 여집합을 찾다 보면 또 다른 어떤 사람한테 똑같이 당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사기의 미로라고 하는 겁니다. 사기의 미로. 예. 네. 관련 내용이 오늘 밤 11시에 MBC 스페셜에서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물론 뉴스데스크에서도 방송이 되지만 이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MBC 스페셜을 연출한 성기현 PD 직접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라디오가 처음이시라고요? 네. 전 굉장히 자주 하신 분인 줄 알고. 네, 조금 전에 박성재 보도국장이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잠깐 이제 브리핑을 하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이 사건 개요를 좀 설명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기를 당했다는 거죠? 예, 먼저 유진 씨 명의로 네. 사채를 썼고요. 후에 유진 씨 이제 상속 부동산 그리고 네. 상속분 그 재산을 임의로 처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유진 씨가 자기가 직접 한 것도 있고 없이 네. 대리로 한 것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직접 했다는 부분은 이제 본인이 이제 사인을 했거나 네네네. 이런 것들이 일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네. 본인은 이런 행정적인 거나 사무적인 거를 일체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네, 이건 전부 다 매니저가 이거 필요한 거니까 여기 해. 그럼 이제 그냥 하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는 어떤 서류에 사인을 했는지도 전혀 모르고 네. 있었어요. 네. 지금 유진박 씨 사기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3부도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로도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9년에도 이 매니저에게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이후에 이제 매니저를 교체했고 유진박 씨가 처음 데뷔할 때 도움을 줬던 매니저가 다시 일을 하게 돼서 지금 멀쩡하게 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유 아까 조금 전에 그 사기의 미로라 그러셨나요? 그 심리라고 할까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유? 가까운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게 되면요. 네. 아까 이제 A하고 A 여집합 말씀드렸는데 네네. 답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게 되면 답을 찾을 이유가 없죠. 네네. 왜냐하면 안 만나면 되니까. 네네, 근데 그러네요. 이거는 꼭 만나야 되는 어떤 사람, 가까운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게 되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자문이라고 하다 보면은 네. 저런 사람을 안 만나야 되는구나, 아니면 저런 부분에 대한 답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집합을 찾는다는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인데 네. 그래서 이제 더 종속되게 됩니다. 다른 어떤 사람한테. 오히려요? 예. 그리고 또 주변에 네. 그런 경우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잘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네. 답을 줘야 되는데 네. 그 답을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연예인과 매니지먼트 사이에는 아시다시피 네네. 굉장히 좀 어려운 관계가 있는 그런 거죠. 게 있죠. 네. 뭐 도장도 맡길 정도고 통장 관리나 이런 것들을 다 맡기는 정도의 신뢰도 신뢰가 쌓여 있고 있어야 되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더더욱 심리적으로 더더욱 의존하게 되는 거죠. 되는데 예. 기본적으로 성기현 PD 이게 처음에 어떻게 취재를 하신 거예요? 저희가 원래 네. 제가 2013년도에 사람이 좋다라는 저희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네네. 거기가 이제 휴먼 다큐 프로그램인데 네네네.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곱창집 사건이라고 유진 씨가 작은 음식점에서 그 연주하는 사진 동영상이 나와가지고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취재할 때
그러니까 휴먼 다큐였지만 그때 알아볼 때 여러분들 컨택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 이번에도 이걸 저희가 다큐를 한다라고 알려지니까 아마 저희 쪽으로 제보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보를- 6년 만에 다시 이제 네. 접촉을 했는데 그때 제보가 들어온 상황이었다. 그렇죠.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유진박 씨와는 조금 6년 전에 한번 취재를 하셨으니까 그래도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되는 편이시겠네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피디님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때 굉장히 유쾌하게 촬영을 했었어요. 네, 그때 네. 당시 되게 재밌었고, 네. 네. 유진 씨는 저를 크게 기억하진 못했는데, 아, 네네. 네. 저희는 그래도 어쨌든 이분의 이 이력이라든가 네. 지인이라든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 알려진. 있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팀보다는 좀 편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 지금 제보를 받고 이제 취재를 시작하시고 오늘 방송까지 나갈 그런 상황인데 처음에 요 사건 접하시고 유진박 씨 만났을 때 그러니까 몇 년 만에 만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었나요? 지금 상황이 좀 궁금한데요. 처음 만났을 때 유진 씨는 굉장히 잘 지내고 있었어요. 처음 그러니까, 만났을 때. 그러니까 뭐 여기 사실은 처음이라는 거는 언제 이 매니저라는 분이 네네. 매니저 활동으로만 본다면 사실은 주변에 아무도 이게 눈치채지 못했다라 그러나 워낙 아,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어. 기존에 거쳐왔던 매니저들을 뭐 못한다고 말씀드리긴 못하고 이분이 워낙 상대적으로. 잘하셔갖고 네네. 그리고 워낙 전성기 때 하셨던 분이라서 예를 들면 뭐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세종문화회관 이런 데도 공연을 올리셨던 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쫓아다니면서 계속 촬영을 했지만 네. 저희가 공연하거나 뭐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잘하셨고 주변에도 평판이 굉장히 좋으셨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진 씨 본인은 전혀 뭐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었던 상태였어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피해 경찰에서 뭐 매니저를 수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유진박 씨가 직접 신고한 게 아닌 건가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네, 저희가 이제 일단은 뭐 유진 씨 본인이 일체 행정 업무를 혼자 못하는 것도 있지만 네. 유진 씨가 항상 그 매니저랑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하려면 네. 이게 두 분이 떨어져 있는 분리되는, 상태가 없는 거예요. 같이 그러네요. 살고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그 확인하는 절차가 가장 끝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군요. 그러면 그 전에 또 조울증이 있으시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하면서 뭐 법쪽이 됐건 의료 뭐 그쪽이 됐건 그래서 먼저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랑 네. 그 공익법률법인에 도움을 청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네. 이제 유진 씨가 이 사실을 알기 전에 네. 이미 서울시 장애인권센터에 계시는 그 변호사님께서 이런 절차를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이 순서가 그렇게 된 거죠. 네. 지금 이게 뭐 수사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허선미 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유진박 씨는 다른 후견인이 따로 없나요? 네, 현재로서는 없고요. 네, 살펴줄 사람이 없어요. 그 매니저 법적으로 그러니까 대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네. 성인이시잖아요. 성인이니까. 네, 그냥 네.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멀쩡한 일반인과 동일한 상태인데 네. 실은 이제 이 부분을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공익법률법인에서 어떤 변호사님 배광렬 변호사님이라는 분께서 이걸 네. 도와주셔서 이걸 다시 이 심판 성년 후견인 심판 청구 네네. 절차 이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년 후견인이 이게 선정이 되려고 하면은 네. 이분이 일단 법적으로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이런 부분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증을 된다. 그러니까 이 공익센터에서 그걸 도와주시고 거기 변호사님이 도와주시는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것이죠. 네. 이런 경우, 그러니까 뭐 유진박 씨를 포함해서 이게 성인들의 경우 이런 문제를 계속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정확히 자체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네. 문제는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을 못하니까 그렇죠. 대처를 못하는 거죠. 인지하기 어려우니까. 특히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실제로 어떤 겉으로 봐서 멀쩡한데 네. 어떤 법적인 사무처나 이런 것에 미숙한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세요. 네. 유진박 씨 같은 분들이죠. 네. 네. 특별히 어떤 장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사회생활에 미숙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판정할 수 있는 공적 기구가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흔히 말하는 이런 공익법인에서 어렵게 따라해 갖고 따라가서 네.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도와줘야지만이 가능한 거니까 네. 사실 좀 성년 후견인 제도가 사실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네. 지금 매니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일단 그 매니저 분은 어떤 입장이에요? 반박 들어보셨나요? 피디님? 사실은
굉장히 저희도 이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몰라서 네. 여러 가지로 저희도 긴장 많이 했었는데 그러네요. 의외로 순순히 네. 얘기를 네, 잘못을 시인하신 편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뭐 죗값을 달게 받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잘하시는 분이시기도 했고 어떻게 보았을 때는 이분이 사실 다른 방송에도 많이 나오신 분이거든요. 네, 네. 저희는 그 모습이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믿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네. 실제 옛날에 했었던 정이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는 어느 정도까지는 다 진짜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다만 방송에서 저희가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떤 순간 이제 그냥 말하자면 걷잡을 수 없이 나쁜 길로 이렇게 막 한순간에. 빠지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다 돈 문제잖아요. 뭐 사채 그렇죠. 썼다, 아니면 예. 부동산을 뭐 그 저가에 처리했다, 뭐 이런 네. 것들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릴 수 있어요? 되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가장 네. 쉽게 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유진박 씨 돈을 쓰는 그런 상황이 거니까 돼버렸네요. 이게 한 번 쓰다 보면 계속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 수 있다는 습관적으로. 거죠. 네. 사실 근데 애매한 거는 부동산을 이제 뭐 낮게 매각했다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뭐 사채를 사서 돈을 썼다고 하는 것은 네. 그걸 사실은 그분이 다 써버렸기 때문에 네. 그분한테 다시 이거를 복구시켜야 되고 했는데 그분이 돈이 없다고 하면 그 매니저한테 받아야 그렇죠. 되는데. 형사고소가 진행된다 한들 네. 그분한테 이걸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큰 이제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매니저가 그걸 대신 보상하지 않으면 그냥 유진박 씨는 이 패를 고스란히 안고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근데 그냥 매니저분이 어떤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또 형사 청구 정치화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없으니까 사실은 네. 계속 다 유진박 씨의 돈을 썼겠죠. 피해액이 피디님 그 피해액이 어느 정도 추정되나요? 지금 경찰 조사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네네. 이제 저희가 어느 확인한 부분만 네. 그냥 보수적으로 봤을 때 최소 7억 이상. 이라고 그래요? 보여지고요. 근데 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뭘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추가로 계속 밝혀질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걸 네. 촬영을 끝나고 편집하는 중에도 네. 3천만 원에 해당하는 뭐가 법원에서 뭐가 날아온 게 또 있거든요. 오고. 네. 그러니까 유진 씨는 본인이 뭐 예를 들면 연대보증이든 본인 명의로 뭐가 빌렸든 이런 걸 일체 모르니까 네. 아마 이게 알려지고 난 다음에 또 돈을 빌려줬다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있습니다. 위임장 같은 참 경우는 이런 경우 네. 부동산 위임장 같은 경우를 유진박 씨는 그냥 매니저가 필요하다니까 사인하라니까 하고 뭐 이런 계속했을 상황. 겁니다. 근데 네. 그게 얼마나 터졌는지 얼마나 규모인지를 아직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드러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라고 하니까 아마 방송이 나가고 나면은 네.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제보가 올 수도. 전체적인 형태를 추정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0365번님 문자 주셨는데 문제는 매니저는 유진박 씨의 성격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매니저가 잘못했다고 하면 유진박 씨는 또 선처를 할 거라는 걸 매니저는 압니다.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도 이분이 선처하고 그러셨나요? 옛날에도 사건 터졌을 때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 사건은 네. 사실은 무혐의로 됐죠. 무혐의로 예, 예. 됐었던가요? 사실은 그것도 조금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무혐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개인 간의 그 돈 관계 부분이기 때문에 네. 물론 법적으로는 무혐의지만 법적으로는 봤을 때.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 0365 쓰시는 분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사실은 선처를 하면 또 방법은 없는 거고 이런 건가요? 그래서 이제 성년 후견인이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 건데 네, 그 그분의 제도가.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되는 겁니다. 네. 이 피디님 그 취재하시면서 어떤 기분 좀 참담했을 것 같아요. 6년 만에 다시 만나서 좋은 얘기만 하려고 했었을 텐데 처음 취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MBC 스페셜은 다큐멘터리 부서인데 내용이 PD 수첩처럼 갑자기 그렇게 취재를 하게 됐어요. 되고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어쨌든 이 사건만 프로그램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진박 씨 휴먼 다큐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네, 네. 이거를 보다가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되게 트루먼 쇼의 하나 트루먼 쇼의 현실 버전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유진박 씨 일거수일투족 방송으로 많이 봤잖아요. 네네네. 이 사람 울고 뭐 옷 갈아입고 뭐 하는 거 다 봤는데 이 본인은 자기가 어떻게 노출되는지 모르고 있고 그리고 트루먼 쇼에서 트루먼이 그 세트장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그것처럼 유진박 씨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 너 이 세계는 가짜야 이렇게 네, 소리 네. 지르는 사람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거를 이제 본인한테
딱 알려줘야 되는데 네. 이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네. 됐군요. 알겠습니다. 김미향님 문자 주셨어요. 몇 해 전에도 분노했는데 또 이런 일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본방 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본방이 11시입니까? MBC 네, 스페셜? 11시 5분.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배상은 프로파일러 그리고 MBC 스페셜 연출한 성기현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